8일편 8장은 스승인 공자와 제자인 자아가 문장 표현의 묘미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자아가 시경의 구절을 들어서, 요거를 지금 시경 구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구절을 들어서 문장 표현의 묘미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공자는 그 뜻풀이를 그대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다른 차원 높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지간에 격조 높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내용 아주 재미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인 자아가 시경의 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묻기를 교소 천회, 이런 자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사용하던 자인데 그냥 그 고대 연구가들이 얘기한 대로 천자로 그냥 읽겠습니다. 천회, 이목, 분반회, 소위 우리 현해. 그런데 요 기절은 사실 시경에는 없는 기절입니다. 그냥 일반 책을 쓰는 사람들이 요 기절까지를 서경에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서경에는 이런 기절은 없고 이렇게 서경의 이 기절을 응용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아가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즉 교소 회 천회라는 얘기는 바로 곱게 웃는 모습이, 이게 여기까지가 조가 되는데, 곱게 웃는 모습이 천은 그냥 아름답다. 그러니까 회는 감탄사니까 아름다우며,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곱게 웃는 모습이 아름답구려. 이목 분반회, 이 아름다운 눈목이요. 아름다운 눈, 그리고 검은 눈동자, 이거 여기도 감탄이니까 검은 눈동자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서경을 다시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게 이제 조가 된 이것으로서 이 채색을 하다, 이것으로서 채색을 하는구려. 이것으로서 이 흰바탕 위에 채색을 하는구려. 이게 시경에 있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자아가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는 이걸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후소, 요 회사후소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요 말들을 사람들은 해석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이고 논어를 지은 사람, 논어의 해설을 쓴 사람인데 요거를 아주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게 주어가 되니까 그림 그리는 일,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사람들은 전치사가 해석을 했는데 전치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첫 시간에 문법 설명할 때 한문은
품사가 아주 다양하고 다품사, 다기음, 기능이 여러 가지고 그리고 고리보다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낄 때는 한문 해석이 엄청 진보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요 후 그러면 뒤에 이렇게 전치사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 동사가 있습니다. 뒤에 뒤에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소 이것도 유명한 그 한문학자인데 그 사람 저는 이 논어를 강의하기 위해서 한국 시중에 나와 있는 논어 해설집을 전부 봤습니다. 전부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얀 색칠을 한다. 그림 그리는데 나중에 흰칠을 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회사 이 자체가 주어가 되고 후가 뒤에 있다 해서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문은 다기능 다품사예요. 품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여러 개가 있고 기능도 가져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 뭐 뒤에 있느냐? 본마당. 그러니까 본마당 뒤에 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이 본 바탕이 있은 뒤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일에 마지막에 하얗게 색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호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자가 이렇게 이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자는 후예호라고 그러면은 얘도 바탕이 뒤따른다는 겁니까? 라고 자아가 공자에게 말을 하니까 공자가 다시 말하기를 희여자 상야 이것도 말하자면 불완전 명사죠. 나를 이렇게 없게 해주는구나. 누가 상이 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상아 내가 나를 아주 기쁘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시 비로소 가능하다. 너와 함께 말하다 뭘 시경을 비로소 너와 같이 시경을 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제자인 자아와 스승인 공자 간의 차원 높은 문학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회사 후서에 대해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문활, 자가 물었습니다. 자는 하기편 7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공자보다도 44세가 어린 제자로서 이름은 복상이고 자유와 함께 아주 글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교소는 바로 교소 웃음, 교묘하게 웃는 웃음이니까 곱고 아름답게 웃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교묘하게 아름답다, 아름답게 웃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천회는 곱게 웃으며 웃는 모양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 천분에 대해서
천분에 대해서 곱게 웃는 모습인데 논어집주에서는 요거를 구보라고 해서 보조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보라고. 그리고 시경에서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보조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자는 보울보자, 광대뼈 고인데 이 부분을 아주 곱게 웃는 모습이 아주 보조개 모습 같구나,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목 반해, 미목 반해, 미목은 아름다운 눈이죠. 뭐 쉽게 그냥 아름다운 눈. 반해에서 이 반을 또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는 저거를 주자를 목극 백분야라고 이건 주자가 해석합니다. 이 분자를 다시 말해서 검은 눈동자와 백분은 흰 눈알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자는 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에 검은 눈동자와 흰 눈이 분명하구나, 아름다운 그 눈이 검은 눈동자와 흰 눈알이 분명하구나 라고 이렇게 시경을 주자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 이것으로서, 이 바탕으로서, 이 흰 바탕으로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흰 바탕으로서 색재현인데, 이게 색재현, 무늬현입니다. 색재나 무늬. 이게 이제 위가 순어가 되고 주어, 흰 바탕 위에 색채를 하는구나. 이 회는 감탄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흰 바탕이, 이 소가 새색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시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을 자아가 공자한테 문자를 좀 써보니까 공자는 엉뚱하게 회사 후손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이렇게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공자가 회사 후손라고 이렇게 얘기를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말뜻을 알아듣고 자아는 공자에게 대답하기를 얘가 바탕이 뒤따른다는 겁니까? 얘가 뒤따르다. 바탕이 얘가 바탕 위에 뒤에 뒤따른다는 겁니까? 라고 자아가 대답을 하자 이 대답에 말뜻을 알아듣다는 것을 느끼고 공자는 기여자 상향, 나를 아주 깜짝 놀게 일으켜주는 자가 바로 너로구나 라고 아주 기뻐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너와 함께 시경을 논할 수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한 사제지간의 아주 차원 높은 대답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일단 시경 우이풍에서 나오는 석인편 교소천의 미목 반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경에는
요 두 줄만 나왔습니다. 이 두 줄이 일곱, 여덟, 마지막 줄에 이게 나오는데, 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위풍, 석인편에서 나옵니다. 석인이라고 해서, 석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 우리가 대학에서 학사 다음에 석사죠? 그때 이 석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훌륭하신 분,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 이 교소천에 흰거 넣는 예쁜 보조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소경에서는. 흰거 넣는 요것을 보조개로 표현을 해서 흰거 넣는 예쁜 보조개요. 그 다음에 미목반에는 아름다운 눈이 맑기도 하여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모습 위에 현란한 흰 바탕 위에 현란한 채석을 하는구려. 요 기절은 사실은 시경에는 없는 기절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경을 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절은 장강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인데, 이 장강이 제나라의 패자인, 제나라 제왕인 패자의 누이 동생인데, 이 장강이 우리나라의 장공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이 표현 보다시피 아름답고, 그러나 박복하게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안의 그 귀한 내용을, 이 아름다우나 애가 없는 그런 내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기절이지요. 회사 후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회사 후소, 회사 여기까지가 주어죠. 후가 이때는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수로예요. 소가 본디, 목적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치사로 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논어를 쓴 사람이, 논어 해설을 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림 그릴 때는 힌치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힌치를 하다, 이거 동사로 보고 나중에 한다. 그림 그리는 일은 힌치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그냥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자꾸 문법 얘기를 하는데, 혹자들은 나에게 너무 문법 한다고 그러는데, 문법 맞아야 해석이 옳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이 동사, 다시 말해서 한문은 다기능, 다품사라고 그랬죠. 여러 품사가 있는데 이걸 전치사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동사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이 회사가 그림 그리는 일, 이것이 주어가 되고, 후가 뒤떨어지다, 뒤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뒤에 있다는 게 동사예요. 동사. 다시 말하면 수로, 소는 바탕, 힌치를 하다가 아니라 바탕이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이 있고 난 이후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은 하얀 백지, 이 바탕이 있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얀 것을 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보면은 그림 그리는 일은
그 바탕이 있은 후에 뒤에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례의 고공기에서 그런 얘기가, 주례 고공기에는 회사 후 소공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그 소공이 뒤에 와야 된다. 다시 보면은 그림 그리는 일은 반드시 바탕질 소공이 끝난 뒤에야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공이라는 것은 비단이나 종이에 바탕칠을 해가지고 그릴 준비를 마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이것을 뭐 힌치를 한다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일은 마지막에 힌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책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바로 흰바탕, 여기서는 후의 목적으로서 흰바탕이 되죠. 그러므로 공자는 이런 기술적 그런 사실 공정과정, 소공 공정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공자는 그 사실을 이 사실을 빌려서 인격과 정치를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비유적 의미를 보면은, 공자는 8편에서 예에 대하여 논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소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즉 근본, 질박한 인품을 얘기하고, 예라는 것은 문화, 교양, 장식을 얘기해서, 즉 덕, 소, 바탕, 덕이 없는 예는 공허하다. 바탕이 먼저 갖추어져야만 예가 아름답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주례의 고공기에서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칠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술한 것인데, 공자는 이것을 인용해서 예는 덕을 그 근본으로 한다는 도덕적 비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후소라는 것은 모든 장식과 제도는 기본되는 본성, 즉 덕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